426페이지니? 네, 한자성어 하겠습니다. 교재는 426쪽입니다. 10번 테마부터 봅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번, 2번 묶어서 별표 따라하겠습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 나아갈 진짜 물러날 태자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진퇴유곡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직 곡자에다가 내모쳐요. 골짜기 곡자예요. 골짜기 곡자가 되겠다. 네, 한자 봅시다. 네, 이거는 골짜기 곡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간머리를 올려서 쓰면 얼굴 용자가 되고요. 네, 사람인을 쓰게 되면 풍속 속자가 되겠어요. 속세, 인간 세상, 속세할 때 쓰는 풍속 속자예요. 세 글자 알아두세요. 따라하겠어요. 골짜기 곡, 얼굴 용, 풍속 속.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골짜기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3번 가겠습니다. 두 글자짜리입니다. 별표 따라합시다. 계륵, 닭 개자에 갈비 륵자를 써서 계륵은 닭갈비란 뜻이에요.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계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모. 요즘은 뭐 닭갈비, 춘천 닭갈비도 있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만은 이 닭갈비가 살이 별로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살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요걸 이제 계륵이다 이렇게 하게. 계륵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새끼 요거 자르자니 자를 수도 없고 같이 있자니 고문관이고 이런 거 이제 계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치킨을 시키면 좀 알뜰하게 먹는데 식구가 5명인데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우리 서은이는 이제 막내니까 다리, 그리고 이제 서은이 엄마도 다리 하나 주고, 우리 지연이는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지연이는 닭 모가지하고 등뼈, 고기를 좋아해요. 그거 거의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걔는 그걸 좋아해요. 그건 지연이 거예요. 그리고 예원이는 날개 좋아하고, 저는 또 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뻑뻑살이라 그래서 애들은 싫어하는데 저는 닭가슴살이 맛있어요. 뻑뻑살이. 그래서 부위가 다 달라서 우리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알뜰하게 잘 먹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요리하실 때 그 닭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할 때 백숙 같은 거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닭 모가지 있죠? 그거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닭 모가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 닭 모가지에서 육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닭 모가지는 반드시 거기서 육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와. 닭 모가지는 꼭 넣어야 돼요. 단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부위가 있죠? 보통은 이제 고기를 도려내고 주는데 여기 꽁지, 닭은 비린내가 거기서 다 나는 거예요. 닭 비린내가. 꽁지는 꼭 도려내고 요리할 때 너무 큰일 나 망치는 거야. 비린내 엄청나게 나요. 닭 모가지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 별거 다 알려주죠? 네, 바로 계력은 닭갈비란 뜻으로 먹자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다 이 뜻입니다. 4번 별표. 네, 따라합시다. 속수무책. 네, 바로 2021년도 최근 기출문제였습니다. 손을 묶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꼼짝 못하는 신세. 손을 다 묶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5번 별표. 네, 계속 중요한 것들이에요. 따라하세요. 오리무중. 오리 그러면 보통 지금 한산은 한 2km 정도 되는데 무자 네모쳐요. 안개 무자가 되겠어요. 오리를 가도 안개 속이다 이런 뜻으로 도무지 어떤 일이 알 길이 없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불러요. 혹시 창측에 앉으신 분들 창문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디가 열린 것 같거든요. 꽉 닫아주세요. 아닌가요? 자, 한자 씁시다. 네, 이건 바로 비, 우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구름, 운자가 되겠어요. 네, 비우자 밑에 밭 전자를 쓰게 되면요, 우레, 레자가 되겠어요. 두음법칙 하면 니은 뇌자가 되죠. 우레가 뭘 우레라 그러죠? 천둥을 우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천둥 소리를 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우자에다가 여기 봐요. 요거는 우레 레자고요. 여기를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삐쳐 올리면 이게 쫙 치는 번개가 되겠어요. 요거는 번개 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전기, 전하, 전자 할 때 전부 쓰는 번개 전자예요. 네, 비우자에 이렇게 쓰면 이거는 눈, 설자가 되겠고요. 비우자 밑에 상자를 쓰면 서리 상자예요. 오늘 서리를 얘기합니다. 비우자 밑에 무자를 쓰면 밑에 있는 글자가 힘쓸 무자인데 여기 바로 안개 무자가 되겠어요. 안개입니다.
네, 바로 오리무중할 때 안개 무자였습니다. 다 이런 어떤 기상, 기후현상과 관련된 글자들이 되겠죠. 따라하세요. 비우, 구름 운, 우레레, 번개전, 눈설, 서리상, 안개무. 그 다음 6번, 7번 두 개는 묶어서 별표를 다세요. 그리고 6, 7번은 이꼴 두 개는 완전 같은 뜻이에요. 몇 번 따라하세요. 수서양단. 7번 좌고우면. 수서양단의 서자가 쥐서자예요. 쥐서자. 쥐. 여기 봐요. 이런 구멍에 쥐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요리로 갈까 고개를 두리번 거려요.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요리 갈까 머리를 두리번 거린다. 이게 수서양단이야.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수서양단이다. 그 다음 7번에 좌고우면인데 좌자는 왼자자, 우자는 오른 우자예요. 그 좌고우면의 고자에다가 네모쳐요. 돌아볼 고자. 무슨 고자? 돌아볼 고자. 주의사항.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 고자가 되겠는데 이 글자 아니다. 16년도 서울시 9급 기출문제였어요. 좌고우면의 고자는 생각 고자가 아니고 돌아볼 고자다. 그리고 면자는 견눈질할 면자가 되겠어요. 견눈질할 면자다.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견눈질한다. 이런 뜻으로 역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서양단, 그 다음 좌고우면, 이거랑 같은 말 우유부단이죠. 우유부단,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결정장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태도. 수서양단, 좌고우면, 우유부단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음 11번으로 가겠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을 얘기해요. 1번 별표 따라하세요. 목불식정. 요게 고물의 정자예요. 고물의 정자고요. 농기구 가운데 이렇게 생긴 농기구가 있는데 이걸 고물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글자를 보고도 고물회인 줄 모른다. 고물의 정자를 보고도 고물회인 줄도 모른다. 여기 이제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기역이 낫의 모양인데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우리 이제 자음에 기역이 있는데 여기 이게 낫의 이런 모양이잖아요. 낫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아주 무식한 사람을 얘기할 때 쓰죠. 2번 따라하세요. 어로불변. 어자와 로자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어자가 물고기 어자고요. 그 물고기 어자 밑에 날일자를 쓴 게 미련할 로자가 돼 있어요. 미련할 로자인데 분명히 물고기 어자 밑에 날일자 있으니까 다른 글자예요. 근데 어자와 로자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련할 로자를 여러분 지금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지.
3번 따라요. 일자 무식. 일자 무식. 글자 한자 알지 못하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고요. 4번 별표 따라요. 숙맥불변. 숙맥불변. 콩숙 보리 맥자예요. 콩과 보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가로 열고 조금 더 적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무식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우리 흔히 숙맥불변의 앞에 두 글자를 따서 뭐라 그래요? 숙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별표 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이독경. 우이독경. 소자예요. 소기에 경일기다 이런 뜻인데 아무리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바로 소기의 경일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구별해야 될 글자가 밑에 있는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은 완전 다른 뜻이에요. 말 귀에 동쪽 바람이란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대충 흘려버려요. 주먹. 말이 귀만 이렇게 펄렁펄렁 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대충대충 들음이 되겠죠. 여기 봐요. 우이독경, 마이동풍.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우이독경은 소기의 경일기, 즉 무식한 사람, 아무리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마이동풍은 말기의 동쪽 바람이라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충대충 들음, 건성으로 흘려버렸을 때 마이동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단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이독경에 이자, 귀자에 네모쳐요. 한자 적어보세요. 네, 귀 이자입니다. 귀 이자요. 요 귀 이자에 오른쪽에 또 우자를 쓰면 가질 취자가 돼요. 가질 취, 가지다의 이런 뜻이에요. 귀 이자에 오른쪽에 마음 심자를 쓰면 부끄러울 치자가 돼요. 부끄러울 치. 한자 쓴 가운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불치하문이라고 있어요. 배움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방변에 귀자를 3번 쓰는 글자가 있어요. 제방변에 귀자를 3번을 쓰면 잡을 섭자예요. 또는 끌어당길 섭자라고 돼요. 섭리, 섭치할 때 쓰는 잡을 섭자야. 네 글자 모두 다 중요한 글자예요. 다 시험에 나왔던 글자입니다. 따라 읽겠어요. 귀, 이, 가질, 취, 부끄러울, 치, 잡을, 섭. 다음. 무식한 사람 하나 더 적겠습니다. 번호 6번을 달고 하나 더 적으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무지몽매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없고
살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이 없고 살이 어두운 것을 무지몽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무식한 사람이 되겠죠. 다음 12번 화합할 수 없는 원수지간을 얘기합니다. 1번 따라하세요. 빙탄지간. 빙판지간 얼음 빙자 숯 탄자로 얼음과 숯불의 사이를 빙탄지간이라 그래요. 옆에 같은 말 빙탄불상용 되겠어요. 빙탄불상용 같은 말이야. 2번 갑시다. 그래요. 불구대천지수 불구대천지수 하늘을 함께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원수지간 불구대천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별표 따라요. 견원지간 견원지간 견자는 개견자가 되겠고요. 원자는 원숭이 원자가 되겠어요. 개와 원숭이 사이가 상극이야. 그래서 사이가 아주 나쁜 것을 견원지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은 말 견묘지간도 있어요. 묘는 뭐예요? 고양이. 개와 고양이의 사이도 상극이야. 요즘은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뭐 개, 고양이 같이 키우는 집들 많죠. 반려견, 반려묘 같이 키우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요즘은 뭐 한 집에서 잘 지냅니다. 그렇죠?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키우면 개는 지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는 지가 개인 줄 알아요. 요즘은 잘 지내는데 원래는 둘이가 상극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한자 배웁시다. 이쪽으로 올까요? 네, 바로 개견자예요. 개견자 되겠어요. 이것이 부수로 쓰이면 좌변에 이렇게 쓰인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요게 개사슴 록변 뭐 또는 개견변 이렇게 얘기해서 요게 이제 부수로 쓰이는 건데 요 부수가 쓰이면 주로 동물 이름이나 아니면 나쁜 성질, 동물 이름이나 주로 나쁜 성질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네, 개견에 구자를 쓰면 이거는 개구자예요. 이것도 개를 나타내요. 한자 성어 토사 구팽 배울 텐데 이때 구자가 개구자예요. 개견에 네, 이거는 여우 호자가 되겠습니다. 여우 호자. 우리 호가 호의 배울 텐데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어 위세 부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호자가 여우 호자죠. 뒤에 호자는 호랑이 호자, 범호자를 쓰는 거고요. 역시 개견에 여기를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원숭이 원자가 되겠어요. 원숭이 원자다. 네, 지금 얘기한 견원지간 할 때 바로 원숭이 원자입니다. 개견에 초두에 밭전자를 쓰면 이게 바로 고양이 묘자가 되겠어요. 고양이 묘다. 네, 견묘지간. 고양이 묘자입니다.
그 다음에 객연에 임금 왕자를 쓰면 미칠 광자가 되겠어요. 미칠 광자다. 우리 미친 여자, 광녀 이렇게 얘기하죠. 객연에 교자를 쓰면 교활할 교자가 되겠어요.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교활할 교. 네, 여기까지입니다. 따라 할겠어요. 개견, 개견, 개구, 개구, 여우호, 여우호, 원숭이 원, 원숭이 원, 고양이 묘, 고양이 묘, 미칠광, 미칠광, 교활할 교. 교활할 교. 다음 13번으로 갑시다.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되겠어요. 1번 따라요. 갑나물려. 감남을려.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란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 되겠고요. 옆에 같은 말 선남 선녀가 있어요. 뭐라고요? 선남선녀. 그런데 주목, 선남 선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한 남자와 여자, 착할 선자로 착한 남자와 여자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또 하나의 뜻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불교에 귀의한 사람, 스님들이나 여성, 비군이나 이 불법에, 불교에 귀의한 사람을 또 선남선녀라고도 부르고요. 과거에 서울시 시험에 한번 2번 뜻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1번만 알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따라요. 장삼이사. 장삼이사. 중국에 제일 흔한 성씨가 장씨와 이씨랍니다. 장씨 3사람과 이씨 4사람이라는 뜻으로 역시 일반 보통 사람들을 뜻해요. 3번 가요. 필부. 필부. 한 부자가 지아비 부자, 뒤에 부자는 며느리 부자입니다. 한 쌍의 지아비와 한 쌍의 지엄이다. 보통 사람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우부입니다. 필부, 우부 전부 같은 말이에요. 4번은 별표. 따라 읽어요. 초동급부. 나무하는 아이와 물을 깃는 아낙네란 뜻이요. 나무하는 아이와 물 깃는 아낙네. 역시 보통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2015년도 지방직 9급 기출문제였어요. 의미가 다른 하나 이렇게 물었고, 물론 한자로 나왔습니다. 편의상 한글로 쓴 거예요. 네, 방금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감나물려, 초동급부, 장삼이사까지는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쵸? 답은 4번. 부창부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따름.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거 뒤쪽 거 하면 나올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거, 요거는 부창부수예요. 요건 완전 다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지방직구급에 나온 기출문제였어요.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대세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도 융통성이 없어 무척 고지식감을 나타내요. 1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요. 따라 읽어요. 각주 구검. 각주 구검. 주모. 요런 고사인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 강에 칼을 빠뜨렸어요. 강물에. 칼을 빠뜨리고는 요 배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그리고 배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동해가지고 이쪽으로 육지 쪽으로 왔는데 이만큼 이동했는데 여기 와서 칼을 찾더라는 거야. 바보죠, 그쵸? 아, 여기서 떨어뜨리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배가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칼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각주 구검이 되겠어요. 배에 금을 긋고 칼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각자에다가 네모 쳐봐요. 세길각자입니다. 세길각자예요. 한자 적으세요. 돼지 해자예요. 돼지 해자야. 우리 참고로 돼지를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개 있거든요. 요거는 돼지 시자예요. 요건 돼지 시자고, 요거는 돼지 돈자가 되겠어요. 돼지 돈자. 돼지를 기르는 거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양돈이라 그래요. 양돈. 뭐라고요? 양돈. 돼지고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돈육이라 그래요. 돈육. 돼지 돈자예요. 그 다음에 개견에 여기를 자자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돼지 저자가 되겠어요. 뭐라고요? 돼지 저자가 되겠다. 저팔계 있죠? 저팔계, 삼국제 저팔계, 돼지 저자. 요건 전부 다 꿀꿀 돼지를 얘기할 때 쓰는 돼지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돼지의 자 붙는 글자. 오른쪽에 칼도를 쓰면 세길각자가 되겠어요. 세길각자다. 요 글자 들어가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도장을 새기다. 각인이라 그래요. 세길각자 도장인자 쓰는 각인. 도장을 새김.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각주구검. 그 다음에 각골람망. 그 다음에 각고면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배우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전부 세길각자다. 이것이 다 세길각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나무 목자에 돼지의 자를 쓰면 시 핵자예요. 시 핵. 우리 뭐 핵심, 핵무기, 핵 가지고 할 때 전부 쓰는 시 핵자입니다. 한 개만 더 합시다. 돼지 해자 옆에 심역자를 쓰면 캐물을 핵자가 되겠어요. 캐물을 핵.
탄핵할 때 쓰는 핵자가 바로 캐물을 핵자예요. 자, 따라 읽어요. 돼지해, 돼지해, 돼지시, 돼지시, 돼지돈, 돼지돈, 돼지저, 돼지저, 돼지를 뜻하는 글자였고, 세길가, 세길가, 시핵, 시핵, 캐물을 핵. 캐물을 핵, 그 다음 2번 그리고 교주고슬. 교주고슬, 악교가 이제 그 접착제 같은 건데, 이 악교로 그 교자가 악교 교자고요. 주자가 기둥주자인데, 비파나 검은 거와 같은 악기에 기러기 발이라고 해서 안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봐요, 주먹.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는데, 요걸 이제 안족, 기러기 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검은거나 비파 같은 악기에 이렇게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남자들 기타 칠 때 카포 아세요? 카포? 카포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요거가 이 줄이 연결돼 있어서 요 놈을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음계를 이렇게 조정해요. 그런 기능인데, 문제는 여기를 악교 접착제로 완전히 다 붙여버렸어요. 여기를 다. 이게 움직여야지 음계가 변화가 되는데, 이걸 다 붙여버렸으니 이건 이제 하나의 소리밖에 나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교주고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조를 바꿀 수 없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고지식해서 조금 더 1도 융통성이 없다. 이게 바로 교주고슬이에요. 알겠어요? 예, 예. 그 끝에다가 가로 열고, 조금도, 자,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 이게 교주고슬이다. 3번 갈게요. 네, 3번 따라하세요. 수주대토. 수주대토, 수주에다 밑줄 치고요. 그루터기라고 적어봐요. 그루터기. 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주먹 넓어요. 어떤 농부가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가 나무의 그루터기에, 뾰족한 그루터기에 퀵 와서 치인 거예요. 이야, 이거 웬 행제입니까? 그 그루터기에 꼼짝없이 걸린 토끼 고기를 맛있게 먹고는 다음날 또 와서 그루터기에 토끼가 걸리기를 기다린다. 대자가 기다릴 대자거든. 토자가 토끼 토자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수주대토예요. 주먹. 다음날 토끼가 와서 또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한번 요행이 온 겁니다. 에? 로또 맞은 거예요. 그 지나가던 토끼가 그 날카로운 그루터기 걸리는 거는 진짜 로또 맞은 거지.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런 요행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무슨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물론 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요즘 이 소위 말하는 2030 세대들, MZ 세대들이 의식 세계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이겠지만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있대요. 이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노동의 시대는 지났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지. 취업이 안 되니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지. 돈을 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동산,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이미 4050 세대들이 사회 기득권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고, 2030 세대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높은 벽. 여기서 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무슨 기사가 뜨는가 하면, 취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건 또 취업을 하고 싶진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바쁜 곳이 어디겠어요? 유일하게 거기는 일자리가 항상 부족해요.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엄청난 인원들을 계속 구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요. 물론 돈도 굉장히 많이 준대요. 일당이 되게 세대요. 일당이 아주 고액의 일당을 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일이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지. 저희 때만 해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 그럴라.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노가다, 이런 일용직 같은 데도 가서 땀 흘려서 좀 노동도 해보고, 또 공장 같은 데도 좀 가서 알바로 며칠 일하고, 그래서 용돈벌이 정도 하고, 일부는 등록금도 좀 보태고,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하면 안 했지. 그건 나는 못 하겠다는 얘기지. 힘든 건 또 싫어하는 거야. 그게 제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가 택배래요. 택배회사.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전부 물건들을 집에서 다 시키고 하니까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택배 노동자들은 계속 아르바이트생이니 뭐니 구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건 안 한대요. 너무 이제 힘들고 땀 흘리는 거 싫은 거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작년에 이제 그런 기사가 많이 뜨는데, 영끌이라고 아세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대서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증권 같은 거, 주식 이런 거,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부모 돈 또는 대출 받아가지고 갖다 끌어대서 한탕주의. 땀 흘려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건 옛날 아버지 세대 얘기다. 변화되는 세대는 그렇게 돈을 벌 수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기사 읽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어떤 세상이 온다고 그래도요, 땀 흘려 일해 번 돈이 진짜 돈이고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그게 돈이죠. 어떻게 그렇게 한탕주의로 코인을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노리려 한다든지, 수주대토와 같은 무슨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그런 일확천금 행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요행을 바라고 살면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떤 거든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진짜 돈인 거고, 그 진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사회 구조가 지금 이해는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온 건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 바탕에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부 공감하십니까? 네. 예? 맞아요. 젊은 애들이요. 이 생각을 바꾸세요. 각성하세요. 수주 대투를 노리면 안 돼. 그런 여행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따라하세요. 미생지신. 미생지신. 자, 미생은 사람 이름인데 주목.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여인을 짝사랑해요. 도무지 만나주질 않는 거야. 짝사랑하는데. 계속되는 구애에도 여자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말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난 12시 강가에 세 번째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언약을 해줘요. 와, 이 미생은 드디어 이제 그 여인을 만나는구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근데 밤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요.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강물이 점점 불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요, 바보죠, 미생. 강물이 불어났으면 세 번째 다리 밑에서 만나자 그랬으면 육지 쪽으로 와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미련한 미생은 세 번째 다리 밑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강물에 휩쓸려 들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만나준 거지. 조금도 융통성이 없고 바보니까 안 만나준 거지. 똑똑하고 그랬으면 진작에 만나줬지. 미생의 믿음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미생지신인데 조금 더 융통성이 없는 아주 미련하고 고주식함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음 5번 가요. 따라요. 목적지수. 목적지수. 얘도 만만치 않은데 이봐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목적, 그 사람 이름이 목적이야. 목적, 숫자가 지킬 숫자. 목적 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문을 계속해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굳게 닫고 나오지 않는다. 역시 조금도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서 목자의 동그라미, 숫자의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묵수예요. 묵수. 우리 묵수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함을 얘기할 때는 묵수다 그래요. 목적 지수에서부터 온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배워봤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